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도형이 겹쳐진 경우, 중첩이 된 경우, 이렇게 도형이 서로 겹쳐졌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따로따로 돌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밑에를 보면 열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 보이면, 아, 이거 서로 면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선을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3D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하면 면 하나 선택,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까지 선택, 트리플 클릭하면 오브젝트 전체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Make Component하고 Make Group이 있습니다. 컴포넌트나 그룹이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컴포넌트의 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 뒤로 미룹니다. 이번엔 Make Group입니다.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자,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중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라인이 안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그룹은 객체를 분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 이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해도 이 원기둥을 선택하지 않아요. Make Group. 자, 움직여 볼게요. 어떤가요? 그대로 객체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룹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룹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메이크 그룹 하셔야 돼요. 자, 메이크 그룹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이 면에다가도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클을 그린다든지 라인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새겨 넣는데 보시면 여긴 선이 굵은 선, 여긴 가는 선, 아니 가는 선 굵은 선이죠. 이건 제대로 새긴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안 된 겁니다. 보이시나요? 라인이 위로 올라간 거? 네, 이런 건 다시 그리시면 돼요. 라인. 자, 어떤가요? 제대로 되면 선이 가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얼마든지 돌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쭉 안으로 밀어 넣으면 지금 여기 보면 면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요 면이 겹쳐진 겁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구멍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 앤 풀을 하는데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나요? Alt 키는요. 자, 보통은 이렇게 돌출이 되잖아요. 그죠? Alt 키는 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lt 키는 미는 효과가 나와요. 모양이, 그러니까 면을 미는 효과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면을 미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자, 이쪽으로 200,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100, 그 다음 다시 100, 100, 그 다음에 다시 100, 여기도 100, 그 다음에 위로 200, 그러면 100, 200, 400, 400이네요. 400 클릭.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서클 그릴 때 방향 누르고 반지름 100. 그러면 첫 번째 모습 됐고요. 두 번째, 여기가 서클이죠. 똑같이 100. 자, 지우개로 지우면 모양 만들어졌습니다. 푸시 앤 풀로 해서 200mm를 돌출하시면 간단하게 모양 나오겠죠. 그죠? 조금 산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왼쪽 아래 별 모양입니다. 자, 폴리건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클에 폴리곤 사이드 5개, 화살표 눌러서 반지름은 30이랍니다. 30, 아이고 300이네. 다시 방향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죠, 그죠? 30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꼭지점으로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다 됐네요, 그죠? 이레이즈,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00. 그러면 별 모양 만들어지죠? 자, 렉탱글 100,100, 가로 세로가 각각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이동 툴 누르고 기준점, 그 다음 내가 복사하고자 할 목적지 클릭, 클릭. 그러면 금방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방향을 지정하고 500, 그럼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500 이동합니다. 숫자를 쓸 수 있어요. 200, 그럼 해당 방향으로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추고 숫자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이요. 자, 똑같아요. 이동 툴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 복제가 됩니다.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이동 툴 먼저 누르셔도 되고 나중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키는 먼저든 나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원본이 없어지는 건 이동하는 거고, 원본이 하나 남는 건 복제되는 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어, 10분 쉬었다 하죠.
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요. 쭉 갖다 놓습니다. 쭉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5개. 그럼 5개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조금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선택하고 간격 넣고 5개 곱하기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택하고 쭉 갑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4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회전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가 회전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요.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을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방향이 나오죠.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제가 위쪽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원점, 그 다음에 0도 방향 클릭, 그 다음 회전 각도 클릭.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원점, 그 다음에 0도 방향 클릭,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각도 클릭. 그럼 회전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요. 자, 그 다음에 원점, 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원의 방향과 똑같이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180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입니다. 원점, 0도 방향, 자, 90도. 화살표 원점, 0도 방향, 90도.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는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점, 0도 방향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4개. 그럼 4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클릭,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고 360도 엔터, 나누기 4개. 그러면 똑같이 배열됩니다. 자, 곱하기 숫자 쓰는 거, 나누기 숫자 쓰는 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100,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고 푸시 앤 풀로 100mm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정육면체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스케일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케일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격자들이 쭉 나타나요. 격자들이 나타나는데 스케일은 복제가 안 됩니다. 스케일은 복제가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원점을 클릭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배수를 씁니다. 2배 또는 0.5배 이렇게요.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반대쪽이 같이 하나 더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이 자연스러워지죠.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 점을 클릭하면 오로지 이런 식으로 높낮이만 혹은 폭만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룹을 만들 겁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이동 명령어 써야 되나? 이동 명령어 쓰면 여기 인퍼런스라는 점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하거나 혹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일은 여전히 똑같으니까 넘어가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씁니다. 빼기 1. 그럼 반대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제가 분해를 했고요. 여기다가 스케일로 50,50 푸시앤풀 50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일 클릭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로 반대로 넘겨버리면 대칭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딱 정확하게 대칭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1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레드 다이렉션, 그린 다이렉션, 블루 다이렉션. 자, 이렇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레드 다이렉션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레드 축 있죠. 빨간 축 방향으로 플립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린 다이렉션은 뭐냐면 여기 그린 축 있죠. 이 축의 방향으로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블루 다이렉션은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미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얼롱 그 다음에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제자리에서 대칭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하여진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가죠. 그린 다이렉션 자, Z 즉 블루 다이렉션은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지겠죠. 스케일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지만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플립 얼롱을 이용해서 대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간격이 500mm 간격으로 그려지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똑같이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푸시앤풀 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복사해야죠. 자, 이동하기 곱하기 2개. 자, 복사해 보시죠. 자, 이동을 하는데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동할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끝점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3개. 그러면 창문 모양으로 3개가 쭉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쭉 바라보면 위치가 금방 파악이 돼요. 근데 컴퓨터는 그 위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요. 어딘가 원점을 두고 원점에서부터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이렇게 따집니다. 뭐 X 방향으로 혹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 다음 Z 방향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좌표라고 합니다.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렇게 세 개를 쓰고요. 스케치업에서는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하고 이렇게 씁니다.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즉 여기 보이는 점 있죠? 레드, 그린, 블루가 만나는 요 점, 여기가 X좌표 원점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 Y, Z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보시죠. 제가 선을 아무데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로 찍었어요. 대괄호 열고 X로 100, Y로 100, Z가 0인 점. 저기 있답니다. 여기 있답니다. 여기가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이랍니다. 우린 몰라요. 근데 얘는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100, 0, 0인 점. 여기랍니다. 다시 볼까요?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 다시 볼까요?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자, 다시 볼까요?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자, 좌표를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0,0이고요. 여기는 100,0이고요. 여기는 100,1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100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Z를 생략할 거면 이렇게 콤마까지 쓰셔야 돼요. 생략한다는 얘기는 Z가 곧 0이란 뜻입니다. Z가 0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XYZ는 어떻게 되냐면 빨강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파랑색이 Z축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 RGB라고 하죠. 이거 XYZ입니다. RGB, XYZ. 이거는 오토캐드에서도 나오고요.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다 동일합니다. 축의 색상 레드죠? X축, 그린, Y축, 블루, Z축입니다. XYZ축이에요. 상대좌표라는 건 원점 기준이 아니고 현재점 기준입니다. 현재점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몇 칸 갔느냐, 수직으로 몇 칸 갔느냐, 그 다음에 Z방향으로 몇 칸 갔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 클릭했습니다. 자,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 들어가요. 현재점에서 X로 100 가고 Y로 0 가고 Z로 0. 그럼 수평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점에서 0, 100, 0 그러면 초록색 축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플러스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0, 0. 자, 왼쪽으로 간 거 보이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00, 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을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자, 라인. 자, 이쪽 방향이잖아요.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900, 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Z 방향이죠. 그러니까 0, 0, 300 이렇게 Z 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방향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자, 방향은 마이너스 300, Y는 0입니다. 그림 방향으로 움직인 건 없어요. 대신에 Z 방향으로 100mm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0, 0, 마이너스 100 다시요. 마이너스 300, 0, 플러스 100 다시 봅니다. 0, 0, 마이너스 100 다시 봅니다. 마이너스 300, 0, 100 다시 봅니다. 0, 0, 마이너스 40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이제 테이프라는 게 나오고 좌표라는 게 이제 좌표를 잠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100, 0, 0 했습니다. 그죠? 100mm 짜리 선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0, 100, 0 그러면 선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다시요. 100, 0, 0 계속 그려지지 않고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한번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입력이 됩니다. 0, 100, 0 선 그려졌죠? 그런데 위에 랭스 값은 안 없어졌어요. 여기 랭스 값이 안 없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00, 0, 0 엔터 값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안 바뀌었잖아요. 안 지워졌잖아요. 값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움직여 줘야 돼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상대좌표, 절대좌표 다 똑같습니다. 마우스 한번 건드려 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하실 때 선이 갑자기 움직여 버리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니까 이렇게 계속 좌표를 쓰면서 마우스를 움직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00, 0, 0 그리고 그게 아니네요. 0, 마이너스 100, 0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좌표를 많이 안 써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를 쓰고 900, 400 금방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쭉 나눕니다. 선택하고 자, 밑으로 복사 100mm 그 다음 선택하고 자, 끝에까지 가는데 나누기 3개 그리고 라인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머진 지우면 좌표를 안 써도 그냥 그려진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좌표 많이 안 써요. 한 5% 이내.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전체 5% 이내, 5%도 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안 쓰고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 당장 이해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6쪽에 보시면 줄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줄자예요. 줄자 여기 있습니다. 요게 줄자예요. 테이프 메주어라고 돼 있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할 위치를 두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돼서 나옵니다. 갖다 대면 이렇게 거리가 나와요. 한번 거리 측정을 해 보시죠. 테이프 메주어 밑에 보면 프로텍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각도기예요. 각도기. 자, 똑같이 방향을 맞추고요. 자,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할 방향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거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프로텍터예요. 원점 0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클릭. 그럼 여기 각도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프도 그냥 이렇게 점을 2개 찍으면 거리가 나오지만 이렇게 축 있죠. 축을 클릭하고 쭉 빼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축을 클릭하고요, 쭉 움직이면 이렇게 가이드 나와요. 축을 클릭하고 쭉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다시 그릴 거예요. 렉탱글 900,400. 자, 근데 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축만이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300, 300, 그 다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꼭지점 찾아서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쉽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가이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도요, 선택하고 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도 되고요. 심지어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하잖아요. 로테이트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도 되고 회전도 돼요. 근데 회전하는 거는요, 여기 프로텍터로 하시면 돼요. 자, 원점 0도 90, 원점 0도,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각도. 어떤가요? 로테이트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프로텍터를 활용하시면 프로텍터하고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예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차라리 앞에 예제를 해보면 조금 더 낫겠네요. 자, 우리 방금 봤던 예제 중에 어떤 거냐면 115쪽에 보시면 왼쪽 거, 중간 왼쪽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끄집어내 보도록 하죠. 자, 600mm, 그 다음에 200mm, 그 다음에 200mm, 그 다음 높이가 1200mm, 그 다음에
네, 역시 높이가 200인 것 200이죠? 네. 아래로 200mm, 위로 200mm. 그럼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면, 자, 교차점을 찾아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참고로 테이프는요, 꼭지점에서 클릭을 하면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모서리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 모서리는 보통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꼭지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꼭지점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점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900, 400. 그 다음 푸시앤풀 400. 자, 여기 모서리를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나누기 3개. 그러면 이렇게요. 모서리만 붙잡고 움직이면, 자,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서리만 붙잡고 움직이면 도형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나누기 3개,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럴 때는 보통은 이렇게 자기면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붙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를 미리 선택해야 되지만, 꼭지점을 움직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꼭지점을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 변형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서리나 꼭지점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 500,500.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이동하는데 여기 꼭지점을 붙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자, 똑같이 Z방향으로. 이거 Z방향 화살표 안 누르면요, 이거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꼭지점 붙잡아서 위쪽 화살표 눌러서 500.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피라미드 모양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이나 모서리를 변형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렉탱글 600,400. 그 다음에 높이가 250입니다. 푸시앤풀 250. 자, 200, 200, 200이네요. 거리가 높이는 150이네요. 자, 프로텍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점, 자, 45도. 다시 원점 45도. 이런 식이 되겠네요. 대략 여기가 200이 될 거고요. 자, 다시 프로텍터 원점 0도 45도. 원점 0도 45도. 자, 라인,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모습이 되겠죠. 선택하고, 자, 위쪽으로 화살표 눌러서 위쪽으로 150 올리면, 자, 금방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